안녕하세요 여러분, 굿윌의 전국체육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등체육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가지 마올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위험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든 요약집을 무턱대고 암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만든 요약집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시간은 좀 줄겠죠. 왜냐면 아무래도 요약을 해놓은 부분이니까 시간은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암기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점수는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게 입시잖아요. 일종의 입시, 그다음 어떤 선발을 위한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수의 인원 속에서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임계점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럼 임계점을 넘을 때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만든 요약집을 그냥 암기했었을 때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즉, 예를 들면은 10개를 맞아야 되는 시험에서 한 8개가 임계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이 만든 서머리나 요약집을 암기하더라도 한 5개 정도는 맞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3개는 예를 들면 책을 읽고 그 문맥 사이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런 사람이 맞힐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만든 요약집을 그냥 암기했었을 때는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야 되는 이런 낭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단답식으로 암기 위주의 문제도 물론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게 공부하셔도 맞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개념을.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책을 읽으시면서 요약집을 만약에 사용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틈틈이 책을 읽으시면서 요약집을 같이 암기를 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요약집만 그냥 암기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오늘은 공부 방법론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해설 강의를 촬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일전에 저희 어떤 대학교 때 성적표, 중고등학교 때 뭐 이런 어떤 성적들, 수능 성적표, 이렇게 공부의 경험을 해봤을 때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쁘지가 않은 저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참고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경험한 부분에 있어서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합격 경험도 있고 불합격 경험도 있습니다. 즉 불합격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보완하고 극복해서 합격의 경험으로 나아간 거기 때문에 저의 말을 참고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간을 절약하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A형 1번 문제고, 이 A형 1번 문제는 제가 그 문제를 여기다 직접 올리진 않았는데 개별화 지도 무형의 주제와 주도성 프로파일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2024년도 A형 1번 문제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물었어요. 주제를 개념으로 서술을 해놨습니다. 물론 개별화 지도 모형의 주제는 학생의 학습 속도를 조절한다.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만큼 천천히.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고요. 각 모형마다 이제 주제가 있잖아요. 직접 교수 모형은 뭐 수업의 리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개별화 지도 모형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료 교수 모형은 나는 너를, 너는 나를 가르친다.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는데 이 주제는 여러분들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통해서 이 모형에 흐르고 있는 어떤 근간의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그 분위기, 이 모형이 어떤 것을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개별화 지도 모형의 주제는 학생의 학습 속도를 조절한다.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만큼 천천히. 주어가 지금 학생이잖아요. 학생이고 이것을 학생의 학습 속도를 조절하고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만큼 천천히를 뭘로 이것을 조절하는 거냐면 개인 학습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 개인 학습지에 교사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주도성 프로파일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일단 주도성 프로파일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도성 프로파일의 내용 요소가 여기 보게 되면 내수과점 상학과 우리가 이렇게 외웠잖아요. 내수과점 상학과 이렇게 외웠고, 이것도 역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개별화 지도 모형의 이 모형이 어떤 것인가를, 이 모형의 개념과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파악을 하면 이것을 조금 더 그냥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하시면 잘 이렇게 체화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내용 선정은 교사가 하는 겁니다. 이 내용 선정을 교사가 아닌 학생이 하는 경우는 그 모형 중에 사실 없다고 보면 맞아요. 물론 이제 스포츠 교육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도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교사가 선정해서 주거나 아니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정한 이때 종목 풀을 주는 거죠. 종목 풀을 주어서 학생으로 하여금 거기서 이제 선정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교육 모형만 이제 좀 상호작용적인 부분이 있고요. 다른 모든 모형에서는 내용 선정은 교사가 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교 교육에서는 내용 선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과제 제시 이런 거는 대부분 교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또 교사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내용 선정 교사가 당연히 하게 되는 거고요. 수업 운영은 상호작용적이라고 했는데 이 수업 운영은 이제 상규적 절차가 최소화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별화 지도 모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배드민턴을 예로 들어볼게요. 배드민턴을 예로 들어보면은 개인 학습지라는 걸 이제 만들게 돼요, 교사가. 그럼 예를 들어서 개인 학습지에 5개의 영역을 넣는 거예요. 도전 과제라고 해갖고 5개 영역을 넣습니다. 첫 번째는 뭐 라켓으로 콕 뜨기, 두 번째는 포핸드, 백핸드, 콕 뭐 이렇게 뛰어 올리기 10회, 그 다음에 뭐 벽치기, 그 다음에 친구와 상호 랠리, 그 다음에 뭐 그 5번째는 또 뭐 어떤 거 하나를 넣는 거죠. 그렇게 하고 수업이 시작되면 개인 학습을 나눠주는 거예요. 개인 학습을 나눠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그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운영이 교사와 학생이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수업의 계획이라든가 절차 같은 건 교사가 설정을 하지만 그 한 차시 수업에 대해서는 학생의 역할도 작지 않은 거죠. 자신의 개인 학습지를 들고 학생이 배드민턴을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콕이 부족한 사람은 콕을 뜨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벽치기가 부족한 사람은 벽치기를 연습하고, 그리고 됐다? 그럼 교사가 너 일로 와봐. 한번 해봐. 꼭뜨기 해봐. 됐어? 그럼 교사가 서명해 주는 거죠. 그럼 학생이 다음 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진도도 마찬가지죠. 학습 진도도 학생이 주도적이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콕뜨기가 돼. 콕뜨기가 되니까, 나 콕뜨기 선생님한테 확인해보고, 난 다음 걸로 하겠어. 이런 학생도 있고, 난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난 계속 하겠어. 학생 개별로 학습 진도가 다 달라지게 되고요. 과제 전개 역시 학생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만큼 천천히. 이게 바로 개인 학습지를 통해서 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 학습지가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개인 학습지에 제가 아까 어떤 걸 담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도전 과제를 여기에 담는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뭐 이건 이제 교사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개인 학습지에다가 뭐 배드민턴으로 벽치기, 콕뜨기, 스트로크하기, 하이클리어하기, 친구와 랠리 이런 거 넣으면 그게 도전 과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학생에 나눠주고 학생 보고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수업 운영은 상호작용적이 되는 거고, 과제 제시는 교사가 하는 거죠. 야,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뭐 여러분들 이렇게 제 개인 학습 줄 테니까 이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참여할 때 당연히 학생이 되는 거고,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적인 거죠. 교사와 학생의 피드백이 엄청나게 많겠죠. 교사가 그 강당이라든가 운동장을 순회하면서 각 학생별로 필요한 걸 이야기해주고 학생별 부족한 걸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학습진도 학생이 하는 거, 과제 전개 학생이 하는 게 돼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개별화 지도 모형의 주제를 말씀드렸고, 이 주제를 구현하는 것이 개인 학습지고, 개인 학습지를 담기는 것이 도전 과제다. 이것을 통해서 교수 학습 현장에서 이 개인 학습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고, 그것을 고민해 본다면 주도성 프로파일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 TPSR 모형도 이제 그 8가지 모형 중에 하나인데,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성격, 태도 및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 요소, 즉 가정, 사회, 학교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에 노력하였다에 알맞은 교사 전문성에 교과서에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맞히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기출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세세하게 본 사람들이 이제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튼 TPSR 모형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는 것은 이제 느낌은 이제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체육교수론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중단위의 명칭을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사실 이제는 그때 뭐 상호작용, 교사의 상호작용적인 부분도 나왔었고, 의사소통에 대한 방법에 대한 부분도 나왔었고, 처음에 시작은 이 TPSR 모형에서 교사 전문성 하위 영역, 요게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그 TPSR 모형에서 교사 전문성의 하위 영역이 신체 활동 내용, 학생 발달, 환경 요인, 의사소통, 학생에 대한 권한 위임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각각의 내용 여러분들 개념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사 전문성의 영역이 신체 활동 내용, 학생 발달, 환경 요인, 의사소통, 학생에 대한 권한 위임,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약집을 외웠을 때 가장 큰 낭패라는 거예요. 반드시 교과서를 전공서적을 통해서 신체활동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생 발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파악하고 계시고, 물을 때는
이것의 개념을 묻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처럼 학생들의 성격, 태도 및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 요소, 즉 가정, 사회, 학교 등의 이해를 높이기 노력하였다. 이 개념을 물어요. 그리고 명칭을 쓰게 하는 거죠. 전형적인 패턴이잖아요.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거 체육사 문제고요. 과거 스포츠가 등장한 초기에는 성, 인종 등에 따라 경기 참가가 금지되었거나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원하면 경기 참가의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키 문장, 키워드가 되겠죠. 이에 대한 근대 스포츠의 특성을 거듭많이 분류해 쓴고 이거는 한 정말 조금 과장해갖고 한 20번 나왔습니다. 이 구트만의 이 근대 스포츠에 대한 특성 있잖아요. 이제 세평전환 관수기 우리가 이렇게 외우는데 이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예, 이거 당연히 명칭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 각각의 내용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나 원하면 경기 참가의 기회가 이제 평등하게 주어졌다는 거니까 이제 평등화가 되는 거고 이 세습화는 이제 어떤 종교라든가 재래의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이 된다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평등화는 여기 말씀드렸던 이거고요. 전문화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할 분담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해당 스포츠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전문적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고 이런 거고요. 합리화 같은 경우 규칙으로 됐던 거고 관리하는 협회 이런 게 되고 수량화 같은 경우에는 수량화랑 기록화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이 기록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숫자로 이제 그 어떤 그 기록이 표시가 되는 거죠. 뭐 이 대표적인 문제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기도 가능하게 한다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기록화가 되는 거고요. 수량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치화 됐다는 거예요. 수치화. 예.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고 이 명칭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성평등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최초의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로 참가 종목 관련한 것을 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스포츠 윤리와도 관계가 있고 체육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모든 참가국에서 여성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모든 올림픽 종목에 이제 복싱에서는 여자부가 없었거든요. 근데 복싱에서 여자 종목이 채택되면서 올림픽에 포함된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여성 선수들이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체육사에도 나와 있고 체육사에서는 이 첫 번째 문장 있잖아요. 제가 여기 1번으로 표시하면 이 문장이 나와 있어요. 이 문장이 나와 있고 그 2번 문장에서는 스포츠 윤리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 윤리 책에 나와 있어서 좀 읽으면서 좀 시험에 나올 거라는 걸 저는 좀 예상을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문장을 읽으면 굉장히 특징적이거나 뭐랄까 좀 학술적인 용어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탁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집합표상도 마찬가지예요. 집합표상은 스포츠 사회학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집합표상의 개념을 서술하시오 저렇게 하는데 문제에서는 이제 역으로 물어봤죠. 집합표상을 지금 저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 놨고 문제에서는 이 집합표상의 개념을 학교 현장에 대비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 체육대회를 통해 갖고 설명을 그리고 이 집합표상의 명칭을 적게 해놨습니다. 집합표상의 개념을 잠깐 보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공유하는 생각, 가치, 신념, 규범, 상징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의식과 상징 체계. 즉 개인의 머릿속에만 생긴 생각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개인에게 전달하는 공통된 사고방식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애국가, 학교 교훈, 결혼식, 장례식 등의 의례, 법과 도덕, 종교적 상징, 거기 체육대회가 예로 나왔어요. 이렇게 개인이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집합표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고 학술적 용어고 이런 거잖아요. 좀 한자로 돼 있는 것도 많이 나오고 학술적 용어 이런 것들은 이제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23학년도 A형 4번 문제 기억되는 해당의 명칭인데 요거는 운동학습 및 제어와 관련되는 문제고 이걸 쭉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10일간의 연습에서 3점수 성공률을 보니 성공률이 중간 시기에 정체를 보이네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래프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y축과 x축이 있다.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정체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이거 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줄어들다가 이렇게 정체되는 이 구간, 실수가 이렇게 정체되는 구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운동학습 이론에서 고원 현상이라고 해요. 이 현상의 특징은 이 문장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현상의 특징은 슛 성공률이 양적으로 정체를 보이더라도 숫과 관련된 새로운 협응 구조가 형성되거나 다양한 질적 변화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양적 정체, 질적 변화는 계속된다. 그리고 수행 특성이 아니라 측정 방법이 지닌 한계 때문에 이 현상을 대비하는 학습 고성 유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차후에 고원 현상이 나오면서 고원 현상에서 만들어지는 학습 곡선의 유형을 찾으라고 나오는 물소가 이거 이제 파워 법칙과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S자 곡선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학습 곡선이. 그것이 바로 이 고원 현상을 대변하는 학습 곡선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학습 곡선의 유형에 뭐를 쓰시오. 아니면 뭐 그림을 그려주고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책을 통해서 고원 현상과 학습 곡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래요. 전 이게 차후에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 시기 학생이 많이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의욕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 되었지만 연습의 중단이나 휴식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어요. 예, 그때는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게 쭉 내려가 볼게요. 다음 슌 연습은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의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지점에서 움직임 형태를 조절하는 데 수점을 두도록 합시다. 이렇게 연습하면 3점 슛 동작을 연습할 때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불변 맥에서 우리가 요시상 이렇게 묻거든요. 요소의 순서, 시상, 상대적인 힘 이것도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가변 맥의 변수, 전체 지속 시간, 전체 힘, 근육 상태들을 간단하게 기억하고 반복 연습을 통해 3점 슛 동작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모아 과거에 수행했던 동작과 그때마다 채택했던 맥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을 만들 수 있어요. 슈미트는 일반의 운동 프로그램을 무슨 이론? 아주 친절합니다. 이거를 가로를 크게 치지 않고 뒤에 이론하고 요게 이렇게 도식 이론밖에 없죠. 도식 이론으로 구체화했는데 이 이론을 접목한 연습을 한다면 다양한 점에서 3점 슛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새로운 환경이나 시합에도 잘 적응할 수 있어요. 도식 이론은 이제 회상 도식과 제인 도식이 있는 거죠. 회상 도식은 빠른 동작을 설명을 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인 도식은 느린 동작을 설명을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명칭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한 그 패러그래프 한 이제 지문이 되거든요.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읽고서 여기에 이제 명칭을 찾아 넣는 거잖아요. 물론 단답식으로 하더라도 이 문장을 맞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문장 그 자체가 이 책에 있는데 책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래서 계속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읽으시면 이런 문제는 너무나 쉽게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굉장히 잘 냈다는 거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실 거고 이 문장을 통해서 다음 문제가 예측되기도 하실 거예요. 꼭 여러분들 학습 곡선의 유형 찾아보셔야 돼요. 고원 현상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책에 이 학습 곡선의 유형이 4개가 나와 있습니다. 4개. 4개 중에서 2개가 이 고원 현상과 연결되고 파워 법칙과 연결된다고 나와 있어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굿 미래 전국체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